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봉사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요 대학 공부 못한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봉사활동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부에 열중해야 된다면 그 학생은 과연 공부 능력이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동원입니다. 김동섭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 동아리 활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예술체육활동, 학술문화활동, 실습노작활동, 청소년 단체활동 등 다양하게 자기 동아리를 가입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이라든지 장기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어떤 여가를 갖다가 선용할 수 있는 기회로도 이렇게 삼고 그랬었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좀 달라졌나요?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요. 청소년 단체활동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실습노작활동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학술, 문화 및 여가 활동 동아리, 그다음 봉사 활동 동아리 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아리가 꼭 진로와 연관이 좀 있어야 되나요? 사실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학생 하나는 서울대 정예를 붙은 학생이에요. 네. 성적으로 보면 제가 저길 붙었어? 할 만큼 이제 성적은 좀 약세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학생을 보니까 동아리를 했는데 중창반을 했어요. 1학년에 들어가서 중창반을 아주 열심히 하고 2학년에는 중창반의 리더가 돼가지고 중창을 또 아주 열심히 하고 3학년이 됐는데 3학년에서 1, 2학년 학생들 중창을 가르친다고 아주 열심히 했더라고요. 공부는 조금 떨어져요. 그런 걸 보면 이 학생이 선발된 이유가 중창반을 열심히 했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창반하고 정예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동아리와 진로와의 상관관계는 아주 크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서울대학교가 학생부종합전 안내 책자에 한마디 글을 남겼는데 교과 관련 학습 탐구 활동 동아리 활동이 유리하냐 이제 이런 문제예요.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 이제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등이 있는데 학생의 학업 관련해서 우수성이 드러난다면 평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는 학습에 역량이 있는 학생이구나 하고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근데 동아리에서 농구반보다 심화 수학반이 의미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창의적 체험 활동 중 학업 외적인 부분에서 충실히 활동했다면 학업의 소양 부분에서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다.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탐구 활동을 하는 동아리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3등급이나 4등급 정도 하는 학생들 중에 간혹 보면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화려하게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컴퓨터반에 들어가서 무슨 앱을 개발했는데 그 앱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였다든지 아니면은 전국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아리인데 거기 가서 자동으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드론을 개발했다든지 이런 거는 중위권 대학이나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또 상당히 그걸 높게 평가해서 그런 학생들을 뽑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기가 내가 그 공부 부분에서는 남한테 쥐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창체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죠. 또 한 가지는 자율 동아리를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대학이 안 주니까 이제 학생이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동아리 활동을 그 범주 안에서 골라야 되잖아요. 휴문고등학교의 동아리 활동 현황을 뽑아봤는데요. 보니까 공부와 관련되어 있는 물리부도 있고 영어와 관련된 동아리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건 뭐 전공과 관련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굳이 공부와 관련되어 있는 동아리를 꼭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좀 고민스럽지만 대학이 받아들일 때 대학에서 평가할 때 이 학생이 들고 싶었는데도 못 들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좀 더 학업에다가 더 포인트를 많이 두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아니면은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서 낙담하지 말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동아리에 가서 최선을 다해가지고서 자신의 성장을 갖다가 추구하면 되겠다. 그 2022 개정교육과정에는 봉사활동이 동아리로 들어와 있어요. 봉사활동 영역 자체가 이제 따로 설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자율활동에 프로젝트형 봉사를 하는 것으로도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 동아리형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봉사동아리를 드는 거죠. 앞으로는 봉사활동이란 영역이 없어서 봉사활동 시간 기록하는 게 없어진다면 동아리 활동이나 뭐 그런 서술 기록에 이제 이 학생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하는 것들이 나타날 건데 2022 개정교육과정 학생들이 들어오는 시점
시점이 2028년 대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지금 대학 입시에서 봉사활동 시수가 너무 작다. 그러면은 좀 나쁜 평가를 받게 되나요? 결론만 얘기하면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가 코로나잖아요. 지금 이제 대학의 1학년 학생들, 그 학생들이 이제 코로나 때 학교를 다녀가지고 봉사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도 이제 학교에서 하는 그런 기본적인 봉사활동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거의 안 했다면 얘는 왜 아무것도 안 했지?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해요.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죠. 봉사활동은 크게 보면 해외에 나가서 집도 짓고 어마어마한 봉사활동이 평가받던 시대가 있었고 2011년 이후에는 그런 해외까지는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하고 있는 교회 봉사, 교회 봉사를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이 평가의 대상이었는데 양과 질이 조화가 돼야 되죠. 양만 많은데 질이 별로 평가할 게 없으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고 너무 시간이 적어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2019년 이후에 그 대학에다가 기록을 넘겨줄 때 학교의 계획에 의해서 선생님이 지도한 것만 쓰게 되어 있으니까 교회 봉사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봉사 시간을 마련해 주면 그것은 충실해라. 그마저도 안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진짜 진정으로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서 하는 봉사활동은 한 개인이 성장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젊었을 때 그런 추억이라든지 경험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상당히 소중한 어떤 삶의 태도가 되더라. 이런 의미에서 봉사활동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대학에서도 충분히 알리라고 생각해요. 최근 들어가지고서 봉사활동이 학급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서 많은 고등학교에서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이다 라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 학교의 계획서에서 봉사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환경봉사반 봉사활동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중 휴망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학교 주변 사회복지시설 등을 선정해서 이제 봉사활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 봉사도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봉사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타인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프로젝트해서 담임교사에게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행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프로젝트는 본인이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현재는 프로젝트 봉사가 봉사활동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봉사활동 영역이 따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율활동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어쨌든 기재는 담임선생님이 한다는 건 똑같은 거고 써지는 칸이 봉사에 써지느냐 아니면 자율활동에 써지느냐 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봉사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요 대학 공부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대학에 왔어요 학생이. 대학에 오면 동아리 들잖아요. 그럼 동아리 모임 있지, 친구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모임도 있고 미팅도 하잖아요.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면 많은 시간들을 뺏기는 사이에서도 과제해야지, 뭐 탐구 보고서도 내야지, 책도 읽어야지 이런 것들을 해내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봉사활동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부에 열중해야 된다면 그 학생은 과연 공부 능력이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동아리 활동, 뭐 봉사활동 이렇게 주어진 시간들에는 충실히 그것을 해야 됩니다. 다른 학생들 열심히 하는데 혼자서 뭐 책 보고 수학 문제 풀고 뭐 영어 단어 외우고 그러다가 그런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들어와 있으면 대학은 이 학생은 친구들 가슴에 못을 박은 학생이구나 좀 보류해 놓을 가능성이 크죠.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서 봉사단을 하나 창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래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안전사고 예방 또는 안전사고 방지 도우미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뛰어다녀가지고서 위험한 어떤 뭐 계단이라든지 점심시간 같은 때 아니면 운동장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들이 거기서 응급처치도 하고 얼른 보건실로 아이를 이송해가지고서 병원으로 뭐 이렇게 이제 보내거나 아니면은 신속하게 이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서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들끼리 심폐소생술도 배우고 그러면서 1년 동안 봉사활동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봉사활동을 잘하는 아이들한테 상을 주는데
그때 그 5명한테 전부 시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프로젝트 봉사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자기 주변에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여긴 내 손이 필요하겠구나, 내 그 시간을 들여서 뭔가 그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학생이 구체적으로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개정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해설집에 보니까 학생들이 주체성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입에서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만 이렇게 반영한다고 하는데 주의할 사항 같은 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것이 유효하죠, 지금도. 그래서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에 미반영하고 학교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만 대입에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대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학부모의 그 배경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계획을 하는데요. 어떤 학교 계획 보니까 이제 1학년부에서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장호원 가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캠페인 활동도 봉사에 들어가니까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학년부는 교실 환경 지킴이 그 미화 활동인데, 그다음에 의료봉사 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라파엘 센터 사무국에서 하는 의료봉사를 희망 학생들이 가서 1년 내내 했다. 학교 계획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기록이 되어 있겠죠. 결론적으로 정리를 좀 하면 학교에서 계획해가지고 실천한 봉사활동만 반영이 되니까 대입을 염두에 둔다면 학교 봉사활동 계획에 잘 따라가면 된다. 그날 결석하면은 시간이 안 적히거든요. 창의적 체험활동은 편성 시간이 아니라 본인이 참가한 시간이 기재가 되니까 염두에 두고 꼭 참가를 해야 하고요. 봉사활동이 어떻게 평가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겠지만, 일단 대학은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양적 접근은 다른 학생보다 너무 적어서 봉사활동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시간을 너무 안 썼네 이렇게 평가가 될 거고, 그리고 질적 접근은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교가 계획한 거니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진로 방향에 부합해야 되느냐, 의대 가는 학생들은 의료봉사를 해야 되고 사범대 갈 학생들은 뭐 교육봉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성적이라든지 다양한 모든 종합적으로다가 우수할 때 봉사활동까지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죠. 봉사활동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지만 봉사활동 기록이 전혀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죠? 마무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